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강히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자, 이재명의 저 판도라 상자는 도대체 끝이 어딥니까? 파면 팔수록 새로운 왕건이가 계속 터지는데요.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그 끝 종착점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를 할 때 북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큰 행사를 하나 열었었어요. 당시 아태협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죠. 굉장히 친북적, 종북적 성향이 두드러진 그런 단체로 보이는데, 이때 행사장에 이제 북한의 그림들이 대거 왔습니다. 행사장에 걸렸었는데요. 이게 밀반입된 그림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림들이 왜 왔느냐는 겁니다. 그 그림을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았느냐. 결국 그 돈이 북으로 갔다. 그 북으로 보내기 위한 비자금 뭐 이런 성격이었다. 이게 지금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제 그 그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때 찍었던 사진들이 조선일보 기사에는 없는 거 봐서는 그때 조선일보는 이걸 사진을 찍지 못했던 것 같아요. JTBC에서 이 사진을 일부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포착이 됐고, 밀반입 북 그림들 전시 이런 그림들입니다. 동양화, 뭐 한국화 이런 쪽으로 보입니다. 문인화 뭐 이런 쪽으로 보이는데, 그림만 봐서는 북에서 그린 그림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겠죠. 중국풍 냄새도 좀 나고요. 자, 좋습니다. 이런 그림이 물경 40여 점인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굉장한데요. 과연 이 그림을 정말로 이걸 그냥 매개로 그 액을 북으로 송금했느냐. 자, 이거 또 다른 어떤 쟁점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 이제 사진 한 장이 이제 있습니다. 해찬들, 이해찬, 이재명, 그리고 북에서 온 인사죠. 리종혁이라고요. 상당히 고위층 인사입니다. 자, 저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자, 이런 걸 보더라도요. 이재명의 그 성향, 지향점, 정치를 하는 목적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도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종북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경비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이석기 관련 그런 어떤 그룹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그동안 자신의 그 색채를 조금 숨기고 어떤 때는 보수 인사였냐 그런 행세했었죠.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때는 자신은 뭐 이념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인재면 다 이제 이렇게 중용하겠다, 골라 쓰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자신을 위장하는 이야기였었죠. 자, 지난 2018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줄여서 아태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최하고 쌍방울이 후원한 또 쌍방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을 캐면은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 거기서 후원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에 북한의 밀반입 그림 40여 점이 전시된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는 비자금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고액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해당 국제대회에서 북한 미술품 40여 점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입되어 전시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안철수가 한일하네요. 이런 거는. 자,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가 축사하고 북한 고위층도 대거 참석했던 이 행사에서 아태협 측이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반입한 작품들이 전시됐던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북한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거래 형태나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북한 물품 반입 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냐라고 물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죠. 자, 안철수 의원은 반입 신청서가 한두 장도, 정말 간단한 반입 신청서가 한두 장 정도다, 정말 간단한 서류에 불과하다며, 이런 간단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입 신청 절차 없이 몰래 들여왔다면
문제가 있는 반입품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금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고액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요. 권영세 장관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답을 했죠. 자, 안철수 의원은 다시 또 묻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의 비자금이 조성된다면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이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자인하는 말을 했고요. 자, 권영세 장관 역시 동의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2018년도면 대북 제재가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요, 내각에서는 이미 공유되는 어떤 정보가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 우리 국정원도 어떤 행동을 개시한 것 같아요.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수면 위로 지금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검찰은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취한 이득과 대북 교류 행사의 연관성을 또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2018년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 비용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도의회에서요, 예산안 통과가 힘들어지자 쌍방울이 아태입을 통해 부족한 비용 약 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행사를 유치하는 한편 북한에도 2차례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이재명 그리고 이해찬, 이화영으로 이어지는 어떤 3-2네요. 3-2의 이 커넥션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뒤에는 문재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친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종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종의 이제 좌장격이랄까 아니면 코치격, 감독격으로 이해찬이가 뒤에서 거중 조정을 했다. 그리고 실무 라인에서 보면요, 이재명과 연루된 뭐 정진상이라든가 이미 죽은 여러 명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실무자 역할을 했겠지만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 정도가 바로 이화영 정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트리오가 되겠죠. 이 3E가요. 자, 아무튼요, 이 이재명은 캐면 캘수록 개인 비리 차원도 있지만 이게 이념 성격의 어떤 범죄도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까면 깔수록 이게 빨간색이다,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뭐 혹자는 이제 뭐 간첩이 아닌가, 이런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예. 국민 혈세를 약탈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상납하는 것은 아닌가. 국가에 정말 크나큰 해악이고, 이것은 죄를 묻는다면 뭐 여적죄 이런 건 아닙니까?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이랑 그야말로 이 돈을 갖고 완전 환장 파티를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사건도 정말 심상치 않네요. 이 재명뿐 아니고 사실 더욱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저 이해찬 같은데, 이해찬은 사실상 좌파 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선거 전략 기획통입니다. 최고 대빵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총선이나 이 중요한 선거들 있잖아요. 지방선거까지는 몰라도 총선이라든가 대선 같은 거 이런 것은 이해찬의 아니고 이해찬의 주물럭거림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맞을 겁니다. 그런 이해찬이가 저 이재명에게 가면서 지금 현재 좌파의 그 야권의 그 판도가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친문들이 숫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은 역전당한 이후에는요, 이재명 개인의 어떤 뭐 지지율 이런 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해찬의 변심이 큰 작용을 했다. 근데 그건 따지고 보면 변심이 아니고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결국 자기 색깔 찾아간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PD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